우선 뭐 최근에 이제 사건으로 보면은 예. 훨씬 나빠진 거죠. 예. 뭐 그 당시에도 대기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예. 이런 게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심각하다 예.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자연 정화 능력을 예.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GDP가 한 2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2만 5천 달러를 벌어서 쓰는데 우리 국토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은 국토를 쓰고 있는가? 그게 제일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지구 전체는 지구의 환경 용량을 환경 용량을 아주 100%딱 계량화 시킬 수는 없지만 지구 환경 용량이 100에 100이 된 게 1980년대입니다. 예. 1980년대인데 점점 생산 소비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150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환경 용량의 그 절반을 초과했다. 절반을 초과한 예. 거죠. 예. 초과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저는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예. 초과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한 하여튼 살 포함해서 식량 자급률이 21%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80%는 외국에 있는 농토에서부터 우리가 예. 수입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사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철강석, 그 다음에 무슨 석유, 석탄, 가스, 거의 대부분의 어떻든 우리가 쓰고 있는 옷도 예를 들어서 면은 전부 다 수입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국토 면적의 3배 내지 4배의 다른 나라 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쓰고 있는데 그럼 쓰고 있으면은 앞으로 세계의 경제 구도나 자원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식량은 점점 식량 무기화로 갈 수밖에 없고 예. 또 기존의 자원은 쓰면 쓸수록 줄어드니까 예. 새로운 대체 물질이 없는 이상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은 계속 수출하자. 예. 계속 수출하자. 근데 수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에 있는 원료나 자원을 들여와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예. 파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중화학 중심의 산업학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철강. 조선, 철강, 반도체, 예. 그다음에 시멘트 예. 이런 건데 이런 산업 전체가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산업을 계속 발전을 시켜서 왔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왜냐? 우리 후발 국가인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우리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가지면서 가격은 훨씬 떨어지니까 네.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제 밀리게 된 거죠. 예. 밀리게 된 거에다가 또 하나는 우리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중화학 중심이 됐는데 이게 대부분 다 장치 산업이에요. 예. 그 장치 산업인데 이 장치 산업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기에는 그 부품 하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불산에 유출이 됐니, 뭐가 유출이 됐니.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한 7, 80년 살면은 수명이 다 하듯이 그것도 수명이 다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은 후발 국으로부터 코스트가 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잘하면 잘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아주 이제 마지막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온 거니까 그 온 것에서 이제 나온 게 뭐 미세먼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화학물질의 남용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도 나타나고 또 이거는 이제 정부 당국이 제일 잘 못한 거지만 그 가습기, 살균제 이런 문제까지 이제 터지게 된 거죠. 터졌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중화공업이 경쟁력을 이기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스트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코스트를 어떻게 줄였냐면은 공기방지 시설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자연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니까 경쟁력이 더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죽고 자연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제 그걸로는 경쟁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값싼 전기요금. 값싼 전기요금인데 값싼 전기요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석탄과 원자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석탄은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주고 그 원자력 그러니까 우라늄은 그 자체를 생산하는 비용은 싼데 그것을 인해서 그 다음에 폐기하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데 그건 코스트에 그거에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천문학적인 피해 이런 게 이제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자력하고 석탄 중심으로 와 있으면서 기업은 공장은 생산비보다도 싸게 해주고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그 누진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지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우선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든 그 유럽이 이룩해야 될 산업화를 한 200년 되는 것을 우리는 한 40년 동안에 단축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아주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축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도 동시에 잘 처리하면서 왔으면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힘들다. 왜냐하면 장치산업은 그 전체를 바꾸려니까 바꾸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말로는 바꾸라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그걸 완전히 바꾼다는 거는 뭐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산업 구조 그대로 쭉 오면서 결국은 이제 선진국이 가는 고부가가치의 3차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컨벤션 전시라든지 아니면 의료, 교육, 문화, 생태관광 이런 쪽으로 쭉 해서 거기에 고용을 늘리면서 환경에도 영향을 적게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서 그냥 3차 산업이 완전히 자영업으로 해가지고 최하의 생활 수준을 가는 부분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세대는 학교 다닐 때는 다 원전은 공해가 없고 안전하고 무한 에너지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제가 이제 환경 운동을 시작을 하고 83년에 미국의 그 멀티내셔널 모니터라는 잡지의 편집장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왔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한국이 원자력 판매의 천국이다. 그런 이제 특집을 내고 국내에 와서 이제 취재하러 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이제 한국의 이제 핵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로서는 정치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중에 플루토늄을 농축을 하면은 농축한 걸로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에 투하된 그 미국의 그 핵폭탄이 히로시마는 우라늄 235를 농축해서 터뜨린 거고
나가사키는 플루토늄 239를 농축해서 터뜨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핵무기의 원료를 우리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이 밑에 깔려 있은 거예요. 깔려 있어서 이제 그 원전으로 이제 간 거죠. 네.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편집장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반성을 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게 초창기는 뭐 이걸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원전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이 처음 들어올 때 어떻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원전은 어떻든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리 원전이 들었을 때 좋은 걸 너무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원자력 그러면 최고로 좋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선 게 교회가 들어선 게 원자력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정죽점이 또 들었었어요. 그리고 한전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 이름이 핵광 아파트예요. 핵광 아파트. 그 정도로 아주 완전히 원자력을 신화적인 걸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해서 우리가 그 후에 원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추적을 했죠. 추적을 했더니 굉장히 이제 피폭된 노동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알려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 안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피폭 가능성, 그 다음에 원전 바깥에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만 하지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온배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체 가스에 의한 피해 이런 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왔어요. 오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80년대, 87년, 88년부터 대논쟁이 이제 붙습니다. 원전. 왜냐하면 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가 나서 이제 그쪽은 뭐, 그건 공산권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원전의 구조가 공산권이나 자본주의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되는데 무슨 그걸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원전 반대 운동이 이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주게 됐지만 뭐 관계하지 않고 계속 건설한 겁니다. 건설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안면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영덕이에요. 영덕에다가 이제 폐기장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뭐 영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 사람들이 잘 안 사는 데를 뭐라 그러지? 적게 사는 데를 어떻든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수적이지만 자기 마을에 대한 또 애정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측정하러 막 왔다가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막 낫 들고 뭐 꽃갱이 들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가장 반발이 좀 적은 데를 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적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반발이 적은 데가 그래도 충청도다. 충청도 중에서도 저 섬 안면도. 그래서 이제 안면도를 한 거예요. 안면도 했는데 뭐 안면도에서 완전히 그냥 주민 전체가 그 섬에 있는 주민 10,000여 명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그쪽에 있는 면사무소 뭐 팥줄 서버 다 때려 부쉈거든요.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핵 폐기물이 안 되는데 핵발전소는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발전소를 이제 또 다시 추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핵발전소 추진하면은 막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제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 6군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적지를 그렇게 쫙 보고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이냐면 가장 저항이 적은 대로 하겠다.
근데 또 주민들은 또 거꾸로 야 이거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은 우리 쪽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때 6개 지역이 굉장히 세게 했어요. 거기는 네. 전부 다 사람들이 잘 안 사는 데거든요. 바닥 네. 거기다 바닷가에 원전은 초당 그렇죠. 70톤의 물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바닷물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고성부터 뭐 울진, 삼척 뭐 했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뭐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노태우 정부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굉장히 이제 그걸로 아주 고전을 했죠. 네. 고전했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원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신규는 안 되고 기존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선 게 네 군데입니다. 네. 그 고리, 월성, 네. 영광, 네. 울진. 네. 그 네 군데 들어선 데만 계속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네 개가 다 이제 6개씩 다 된 거예요. 6개씩. 6개 된 데다가 또 신규를 하려니까 또 안 되니까 결국은 이번에 또 다시 2개 들어서는 것도 결국은 있는 부지 근처에다 또 들어서게 된 거죠. 들어서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우선 2가지예요. 하나는 원전 자체가 사형산업이다. 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일본 전체의 원전이 전부 다 50개가 다 가동이 중단이 되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반경 20km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거기 있는 흙을 5cm를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지금 그 봉지에다가 이어가지고 싼 걸 저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문제고 그 다음에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있는 그 고농도 그 방사능 폐기수 폐기수 그 물도 계속 지금 일본 바다로 태평양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다. 그래서 1986년에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426개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444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늘어난 거 10개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이제 또 폐기되고 뭐 좀 짓고 그랬지만 그게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 몇 나라가 이제 더 들어서고 나머지 자꾸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원전은 일단은 사형 산업이다. 그 다음에 원전 이제 수명이 보통 이제 30년, 40년인데 수명이 닿으면 이거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장을 가지고 그거를 중저지윤이 폐기장은 300년 그 다음에 그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죠. 그거는 뭐 적어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년 전에도 안전한데 지금도 안전한 것은 지층이 아주 안정화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최초로 지금 전 세계에서 건설하고 있는 데가 그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굉장히 오랫동안에 아주 소금 탄광으로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짓기로 했는데 그 짓는 기간이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근데 100년도 막 굉장히 깊게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넣어 놓는 건데 그게 이제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게 10만 년 동안 이상 있으려면은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쓴 그 문자가 10만 년 후에도 그거가 그대로 쓰여지겠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자. 위험하다는 그림을 그려놓자.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표시하지 말자 그냥. 표시하지 말고 안전하게 넣어놓으면 그랬더니 또 다른 학자가 인간은 어쨌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또 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그럼 이제 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대안이 뭐냐?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계속 반대하면은 그러면 촛불 켜고 살으라는 뜻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안은 있다. 대안은 이때까지는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연료를 파서 쓴 거 아니에요. 우라늄도 땅 속에 있는 거고 석탄, 석유, 가스. 근데 이거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어서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대안이 뭐냐? 대안은 이제 자연 에너지, 바람, 햇빛, 바이오, 지열, 파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내가 30년 전에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전을 추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구 전체를 태양광으로 붙여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과장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의 태양광 기술로 지구 전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많은 에너지를 태양광만으로 한다 그러면은 50만 평방키로가 필요해요. 50만 평방키로는 우리나라가 22만, 남북이 22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2.5배만 있으면은 지구 전체를 태양광으로도 모든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 그 태양은 어떻든 없어지지는, 태양이 있는 이상 태양은 오고, 또 바람도 있어요, 바람. 근데 바람은 뭐 많이 불 때도 있고, 덜 불 때도 있지만, 바람도 항상 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바람, 그 두 개만 해도 충분한 에너지가 된다. 단지 이것을, 아직도, 코스트를 더 줄이는 경제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경제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광은 벌써 경제성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태양광은 예를 들면은 우리 환경운동연합에 그 태양광을 우리가 붙였어요. 제가 사무총장 할 때인데 2000년에 붙였을 때 그때 환경연합에 태양광 붙였는데 그때 3억이 들었어요. 3억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코스트 그만큼.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코스트가 3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 이제 2030년이면 앞으로 이제 14년 후 아닙니까? 유럽하고 아프리카 공동으로 태양광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 지대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2030년까지 계획이 300기가와트. 300기가와트면은 원전이 1기가와트거든요. 100만 킬로 옛날에. 그럼 원전 300개분을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2030년에 태양광으로 400기가와트. 원전 400개분. 그 다음에 인도는 2020년까지 태양광 원전 100개분. 근데 이제, 물론 그건 다릅니다. 원전은 이제 가동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은 가동이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비치니까, 그래서 보통 적게 치면은 6개, 많이 치면은 4개 정도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이 원전으로 치면은 4배 용량이 되면은 원전 하나하고 똑같은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발달돼 있고, 또 손정희 씨를 제가 2년 전에 만났는데, 손정희 씨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자연에너지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연에너지 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 이제 구상은 몽골 쪽에 태양광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 북한, 한국, 일본까지 연결시켜서 전력을 공급하겠다. 뭐 이제 그런 구상도 발표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 태양광은 과거 같이 뭐 허튼 게 아니다. 작년에 태양광이 원전 60개분을 설치했어요. 작년에.
작년 한 한 해 동안에 세계 전 세계. 설치된 예. 게 다 합치면 예. 그렇다는 근데 이게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데이터가 쭉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태양광 가격이 막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풍력은 우리나라는 이게 유럽보다 바람이 적게 불어요. 네. 뭐 시베리아 이런 데보다 적게 불기 때문에 풍력은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바닷가라든지 네. 좀 높은 대관령이 되는데 예, 아니면 이제 바다 네. 바다에서 이제 유럽에는 이제 바다에다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데 우리는 이제 또 바다 설치하는 걸 그 어민들이 또 반대합니다. 네. 뭐 물고기들 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는 풍력보다는 우리나라는 태양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도대체 이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이제 네. 그걸 또 이제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했더니 우리나라 국토의 2%. 네.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토 2%니까 뭐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건물에는 다 이제 하고 건물 그다음에 그 공장, 네. 응?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도로변, 뭐 주차장, 그다음에 유휴농지, 네.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호수, 뭐 이런 데도 이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는 어떻든 뭐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네.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리고 저는 도리어 작년 12월달에 기후변화 파리 회담을 통해서 석탄 시대는 끝났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이든지 상당수 나라는 석탄은 이제 석탄 발전소 안 만듭니다. 석탄 화력은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석탄은 아직은 쓸 양은 많지만 그거를 이제 쓸 수가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부전 자원이 없잖아요. 네. 부전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는 그 부전 자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는데 그거를 쓸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자연 에너지를 우리의 기술로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다. 왜냐하면 지금 한화가 지금 태양광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폴리실리콘이라는 그 모래 있죠, 모래. 네. 예? 그러니까 모래에서 폴리실리콘을 아주 순도가 굉장히 높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시아에서 그걸 제일 먼저 세계에서 4번째인가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은을 이제 그 선을 붙여서 그걸 이제 전기로 교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는 거는 그러면 낮에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 무슨 그겁니까 저기 리튬 네. 이온 배터리거든요. 네.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도 지금 세계에서 생산 1위가 삼성 SDI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도 있고, 또 SK이노베이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